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셀럽스의 신지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이셀럽스라는 회사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만들어진 지 한 3년 반 정도 된 작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체적인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 사례를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실은 여기 계시는 모든 현업의 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내 사업에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주문을 들어보셨을 거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마존이나 또는 다른 큰 플레이어들이 하고 있는 이런 감각이나 행동의 영역이죠. 이를테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음성을 얼마나 애큐레이트하게 이걸 받아들일 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감각, 즉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게끔 추론해내느냐, 이 부분에 사실 저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제 솔루션은 빅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고요. 앞단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이제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이제 푹이 개편을 했잖아요. 푹 개편된 거에 있는 추천과 사용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태그의 형태로 제공되는 이제 알고리즘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JTBC 미디어컴이라고 하는 곳과의 제휴를 통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는 솔루션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빅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의 본질적인 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입을 고민하고 계시나 조직적인 이슈 또는 내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나 리소스가 필요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형태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걸 저희가 마치 예전에 웹이 처음 나왔을 때 웹 에이전시가 오프라인, 온라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 것처럼 모바일이 나오면서 웹에서 모바일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에이전시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기존의 서비스를 AI화 해주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에이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단에 이렇게 데이터를 추론해내고 처리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오퍼링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낸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특정 알고리즘 또는 그 처리하는 퍼포먼스 자체, 또 그거를 시각화하는 또 한 부분, 이걸 처리해내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각각의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걸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고 처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를 생각하고 만든 게 이 빅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마 들으신 모든 설명은 어떤 기능이 된다, 얘가 어떤 식의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측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해서 결국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민을 기술,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 우리 서비스가 사용자들한테 주는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이내믹 온톨로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급망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컨텐츠를 만들고 관리하지만 그 관리를 하는 방식을 효율화하는 솔루션이 있을 뿐 이 컨텐츠 자체를 자동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플러그인 하게 되면 이 컨텐츠의 생성과 운영 자체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추천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드라마를 해주던가, 예능을 좋아했던 사람한테는 예능을 추천해주고요. 로맨스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로맨스를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이 방송 컨텐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로맨스 영화라고 해도요, 누구는 슬픈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고요, 누구는 야한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고요, 누구는 재밌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으로 판단했던 업계가 정했던 카테고리의 분류체계 가지고는 사용자들 니즈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고, 빅데이터 시대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라이프와 이 데이터가 함께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남겨놓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방송의 예를 들자면 마이셀럽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류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송이나 또는 컨텐츠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어떻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축이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게 축이 되고요. 이걸 연출하거나 이걸 표현해낼 때 의도가 어떻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사용자들이 얘기하던 텍스트 또는 산업의 분류 체계로 갖고 있었던 우리만의 디렉토리 체계가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발화를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가지고 오고요. 그걸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아, 사람들이 이를테면 방송을 찾을 땐 등장인물이 어떻고 작품성이 어떤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옷을 찾을 때는 정말 저희가 이런 거 있었어요. 옷을 찾다 보니까 하체 비만을 가려주면서 그러면서도 너무나 공들인 티가 나지는 않고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이런 걸 찾기도 하고요. 와인을 찾을 때는 편의점 티 안 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산뜻한 향을 가진 와인을 찾더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남겨놓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델링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셀럽스의 다이나믹 온톨로지는 굉장히 다양한 디멘전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할 거냐이고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항상 우리의 어프로치는 내가 데이터를 내 안으로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알아서 분석해서 그리고 내가 짠 하고 사용자를 맞춰줘야지라는 어프로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허들이 많거나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은 데이터 자체도 어디서 가지고 올 거고 무엇을 가지고 올 거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이셀럽스는 자체적인 데이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방법론을 통해서 특정한 니즈, 특정한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바로 얼라이언스 부분인데요. 저희가 푸기나 JTBC 미디어컴 또 기타 다른 섹터에 있는 이제 뭐 야놀자나 식신, 만개 레시피와 같은 다른 제휴사들과의 제휴를 하는 가장 큰 어떤 베네핏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아까처럼 에이전시처럼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역량을 제공해 주고요. 그로 인해 저희는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받고 학습하고 이게 우리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용자들에게 직접 또 피드백을 줄 수 있게끔 밸류로 나아가는 부분이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앞전에 발표하신 이제 배 대표님의 CMSR은 조금 다른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이거를 바로바로 컨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데이터 드리븐한 CM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되게 많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안에 보고자료나 리포트로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팔아먹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만의 이윤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에코시스템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밸류를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건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 데이터를 잘 조합하는 모델링을 해서 바로바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컨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낸 페이지들이 머신에 의해서 자동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들을 가지고 저희가 제휴를 진행을 했죠. 푹 같은 경우는 아마 앞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푹이랑 제휴를 한 건, 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방송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타사 서비스들과 똑같이 다시 보기, 그냥 아니면 인기 있는 방송 몇 가지 보기, 또 뭐 송중기라는 배우가 뜨면 송중기가 나왔던 몇 가지 영화만 뿌려지고요. 전체 소비되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만 한 번도 클릭을 못 받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인기 방송이라도 다른 여러 가지를 큐레이션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태그를 달았을 땐, 태그로만 제공됐을 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상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똑같이 고정된 색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천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해서 검색, 그 다음에 별도의 인사이드 푹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큐레이션하는 컨텐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JTBC 미디어컴 같은 경우는 내부 대시보드입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 영업을 하는 곳인데요. 결국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시청률이란 말이죠. 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나오는 리포트나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사실 실물을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보안상 설명을 좀 드리자면, A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웃음이라고 하는 코드가, 감동이라고 하는 코드가 동일 장르 대비 어땠고 전 회차 대비 어땠고 거기에 대해 사용자들이 어떤 긍부정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각각의 출연진들의 미디어 커버리지나 어떤 기여도가 어떻게 되고 출연진 간의 긍정률이 얼마나 높은지 등등등을 이 목적에 맞게끔 모델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라이브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시보드처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 웹, 뭐 앱 이런 걸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메신저 그리고 보이스의 시대로 갈 겁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요. 지금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학습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분 챗봇을 고려할 때도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A라는 키워드에는 이런 시나리오 분기 조건을 달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화하는 거를 캐치해내고 거기에서 주요 맥락을 뽑고 그거에서 연산된 가장 어울리는 개체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저희는 챗봇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뭐 재밌는 거 없어? 라고 하면 재밌는 이라는 게 방송 재밌는 거랑 영화 재밌는 거랑 옷, 뭐 예를 들면 뭐 재밌는 스타랑 전부 다 갖고 있는 세부 애트리뷰트이 전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따라 맞는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그러면 결국은 보이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용자의 대화를 자르고 그 오더를 학습하고 그 패턴을 익혀서 사용자의 이 문장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용자들의 발화 패턴을 전부 다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 음성 서비스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정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MBC 수목 드라마 틀어줘 라고 하지 않는 이상 MBC와 수목 드라마라는 키워드로 정확하게 인텐트를 넣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처럼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발화하는 것들을 학습하고 발화 내에서 정황을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있잖아, 왜 MBC에서 하는 건데 좀 유쾌하고 되게 신나고 약간 병마신 캐릭터 나오는 그 토요일날 하는 예능 프로그램 뭐 있지? 그것 좀 알려줘봐 라고 제가 이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저분한 패턴으로 말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발화하는 인텐트들, 맥락을 포함하는 단어들, 저희 자체는 그걸 키 토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주요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가 찾아내면서 그거에 맞는 다양한 개체들을 추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주에 자체적인 서비스로 말해라는 서비스로 해서 말로 찾는 음성 포털이라는 B2C 서비스로 런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AWS와 진행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면 아까 부장님의 발표를 본다면 코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커스텀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으로 아마존을 쓰고 있는 다른 파트너사들에게 또 다른 밸류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한 40명 남짓 되는데요. 그 40명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개발 로직에 집중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스템 엔지니어가 저희는 없어요. 아직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물리 서버도 놔보고 다른 데랑 같이 섞어서도 써보고, 근데 그만큼 퍼포먼스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S3에 올리는 것부터 이거를 처리하면서 각각의 스냅샷별로 분석을 돌리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전부 다 효율화를 진행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AWS에서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글로벌 팀의 지원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솔루션을 많이 도입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제 뭐
저는 이제 정말 이 시스템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동일한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확장되지만 저희가 쓰는 순간순간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인 효율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버에 대한 프로비저닝이나 운영 관리가 전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뭐 저희가 인력, 리소스를 그쪽에다가 단 0.5멤버스라도 투입을 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 처리를 하는 부분, 그거를 내보내주는 이 전체 영역을 전부 다 AWS 기반으로 지금 구축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실 아키텍처는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데이터의 스냅샷을 찍는 것들에 대해서 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로드가 또 갑자기 막 이상해지거나 이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고쳐가고는 있는데요. 다른 솔루션을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확장성이나 이런 게 이제 증명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걸 기반으로 아까 푸기나 다른 데처럼 AWS를 쓰고 있는 다른 고객사들에게 이제 같이 솔루션 제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할 거고요. 요약을 하자면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하는 추천이라고 하는 건 일단 추천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적재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 사이드에서 이해해서 사용자에게 추천을 할 거냐, 사용자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재분류해서 추천을 할 거냐, 그게 사실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추천을 함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 사용자의 발화를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걸 고민하고 여기에서 한계를 그냥 도입하면서 갈 거냐,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빠르고 쉽게 사용자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게끔 가져갈 거냐, 또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사실 데이터 기반 추천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저희가 진짜 커스터머한테 진짜 현실에 와닿는 밸류를 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농담이지만 이 자리는 AWS 좋다고 간증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WS를 쓰면서 저희는 일단 보안과 운영 효율성,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줄이고 거의 코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